요즘 영화관을 가보면 유독 일본 애니메이션이 자주 보일 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영화관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비중은 눈에 띄게 늘어났죠. 예전에는 애니 극장판이 이렇게 메인처럼 다뤄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틈새 컨텐츠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약진으로 국내 영화 시장에서 일본 영화의 관객 점유율이 한때 1%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15%를 훌쩍 넘길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관객 취향이 바뀌었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한국 영화 시장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게 됐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겉보기와 달리 아직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봉 영화 편수는 이미 2019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돌아왔지만 관객 수는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화가 없어서 관객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동시에 제작비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크게 뛰었고 한 편이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는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사와 제작사는 점점 더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이미 흥행이 검증된 배우, 익숙한 공식, 비슷한 장르의 영화들이 반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OTT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관객 입장에서는 굳이 극장을 갈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관 입장에서도 여유가 없겠네요. 그래서 관객 동원이 비교적 확실한 컨텐츠, 특히 팬층이 명확하고 수요가 예측 가능한 작품은 극장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은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화관 입장에서 수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이미 팬덤이 형성된 IP를 기반으로 합니다. 만화와 TV 애니메이션을 통해 수년간 팬층을 쌓아왔고 국내에서도 그 충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봉 전부터 예매가 움직이고 굿즈 구매나 재관람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예측 가능한 관객 흐름은 영화관 입장에서는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국내 영화가 개봉해보기 전까지는 흥행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는 관객 유입 경로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TV를 통해서만 애니메이션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넷플릭스, 라프텔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일상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소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이미 세계관과 캐릭터에 익숙해지고 극장판은 처음 보는 작품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의 확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극장판 개봉은 새 관객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시청 경험을 영화관으로 옮겨오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은 영화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예측할 수 있고 관객 입장에서는 접근 장벽이 낮은 컨텐츠가 되면서 국내 극장에서 하나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도 일본 애니메이션 팬덤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극장가 분위기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진 계기가 있나요? 과거와 달리 영화관과 관객 모두 일본 애니메이션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영화관 입장에서 보자면 과거에는 애니메이션을 마니아용 콘텐츠, 특정 팬층만 보는 장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영관도 제한적이었고 상영 기간도 짧았죠. 이런 분위기를 바꾼 사례가 바로 2023년에 연이어 흥행한 일본 애니메이션 두 작품입니다. 23년 1월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약 490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 같은 해 3월 개봉한 스즈메의 문단속 역시 약 5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일본 애니메이션으로는 이례적인 성과였고 특히 스즈메의 문단속은 같은 감독의 전작인 너의 이름은에 관객 수 390만 명을 훨씬 웃도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때 업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통계 수치로 봐도 23년 일본 영화의 관객 점유율이 전년 대비 약 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 작품들을 계기로 애니메이션도 충분히 메인 상업 영화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영화관 업계 전반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귀멸의 칼날 568만, 체인소맨 339만 관객 수를 동원하며 일본 작품들이 연이어 성과를 내면서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실험적인 선택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흥행 장르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팬덤 규모, 굿즈 소비력, 재관람 가능성까지 수치로 계산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객 쪽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관객 세대의 변화입니다. 현재 극장의 주요 관객층은 20대와 30대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TV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자연스럽게 접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OTT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계속 소비해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애니메이션은 어린이용 컨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영화 장르 혹은 자신이 익숙한 문화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해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당연한 선택이 된 거네요. 이러한 인식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는 애니메이션 보러 영화관에 간다는 말 자체가 조금은 부끄럽거나 특별한 선택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보고 싶은 영화가 애니메이션일 뿐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영화관은 애니메이션을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안정적인 콘텐츠로 보게 되었고, 관객은 애니메이션을 특별한 장르가 아니라 익숙한 영화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앞서 OTT로 인해 일본 애니의 IP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OTT가 영화관의 적이라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만큼은 같이 성장하는 동반자 같은 입장이네요. 예를 들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같은 작품은 한국에서도 OTT 플랫폼을 통해 팬층이 형성된 뒤 극장판이 개봉하면서 대규모 관객 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OTT 플랫폼이 일본 애니 IP를 널리 노출시키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서 관련 컨텐츠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면서 캐릭터와 세계관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갔고, 이는 곧 극장 개봉 시 관객 흥미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덕분에 TV 애니메이션이 전 연령층의 메인 컨텐츠로 자리 잡았고, 그 위에 극장판이 올라오면서 영화관 입장에서는 극장 개봉 가치가 있는 컨텐츠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팬덤이 이미 형성돼 있고 사전 흥행 가능성이 높으며 인지도까지 확보된 컨텐츠가 바로 지금의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영화관의 수익적인 측면만 보면 나쁘지 않은 상황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은 지금 영화관이 불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관객이 들어오니까 매출이 생기고 극장 운영에 여유가 생기니까 상영 편수 자체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려의 요소가 생깁니다. 우선 한국 영화의 자생력이 더 약해질 가능성입니다. 지금 극장은 수입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상영 라인업이 짜이고 있고, 그 덕분에 관객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산 영화, 특히 중간 규모 영화가 거기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암울한 현실이죠. 또 하나는 투자 구조의 왜곡입니다. 지금 투자사들은 검증된 IP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흥행이 가능한 컨텐츠에만 돈이 몰리면 창작자들이 위험을 좀 더 감수하는 작품을 만들 기회는 줄어듭니다. 영화관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안전한 컨텐츠가 유리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영화 산업을 후퇴시키겠네요. 이런 구조가 고착되면 한국 영화 산업 전반의 창작 다양성이 줄어듭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장르가 너무 유행하면 관객층이 더 좁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 중심 구조는 해외 컨텐츠 의존형 영화 생태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입 컨텐츠 비중이 높아지면 국산 컨텐츠는 더 밀려나고, 그 결과로 다시 상영관 수요가 더 수입 컨텐츠로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흥행은 역설적이게도 국내 영화 시장의 불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기존의 영화 흥행 공식도 깨졌고, 팬덤이 없으면 흥행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변화하는 영화 산업 속에서 얼른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관객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죠. 지금 필요한 건 특정 콘텐츠를 탓하는 게 아니라 변화한 시장 안에서 한국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관객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